안녕하세요. 완벽난로 가족 여러분, 왬코리아 대표 서성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완벽난로 가족 여러분이 벽난로를 최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벽난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유럽의 벽난로 기술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벽난로 원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벽난로 운영하시는 것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장작을 연소시키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불의 삼각축이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장작, 산소, 열입니다. 장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벽난로의 성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화실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벽난로의 품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장작의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장작은 정제되지 않은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불을 붙이면 수분을 먼저 말리게 됩니다. 수분이 마르면 그때부터 가연성 가스가 올라오고요. 그 가스를 한 번 더 태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태우지 못한 카본이 남기 때문에 또 한 번 태워줘야 되는 거죠. 저희 완벽난로는 공기구멍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고체를 태우는 밑에 공기구멍, 기체를 태우는 가운데 공기구멍, 그 다음에 맨 위에 유리에 붙은 끓음을 태우는 공기구멍이 3개가 있는데요. 장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불 붙일 때부터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불의 삼각축, 연소의 원리인데요. 저희 오토파일럿 오토매틱이 화실의 온도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구멍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는 다 합니다. 그 대신 사용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장작을 정확하게 투입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불 붙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수동 댐퍼가 12시 방향으로 열어두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12시 방향으로 열어두게 되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공기구멍을 최대한 열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자분이 닫아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닫아주게 되면 밑에 공기구멍이 거의 다 막히기 때문에 장작에 불 붙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 붙이기 전에 꼭 12시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바지에 재가 없어야 됩니다. 화실 내에 재는 있어도 괜찮지만 제바지에 재가 있으면 공기 들어가는 메인 통로가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의 삼각축에서 말씀이 드린 대로 장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벽난로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이제 한국 고객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장작을 이렇게 모닥불처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비워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기가 산소와 잘 만나기 위해서는 장작의 넓은 면이 이 메인 공기가 올라오는 데 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원리는 뭐냐면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 물이 졸졸졸 나가지만 끝을 이렇게 조여주면 세게 올라오는 것처럼 공기구멍을 거의 막듯이 올려야지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세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유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시면 타면서 끓음이 여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에서 좀 떨어뜨려서 이런 형태로 그렇게 장작을 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 있는 쪽에 많은 면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작에 많은 면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메꿔 놓으시고요. 그러면 산소가 올라오면서 장작의 여러 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이 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 목으로 우물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화제를 그 중간중간에 이 바베큐 목에 불이 빨리 붙어서 드래프트, 연기를 끌어올리는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장작의 표면적인 넓은 쪽이 밑을 거의 막듯이 막아줘 줘야지만 공기가 세게 올라오면서 불이 잘 붙고 장작에 산소를 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불을 붙일 때 이 위에다 불을 붙이는 이유는 밑에다 불을 붙이게 되면 불완전 연소를 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완벽난로는 위에다가 착화제를 놓고 바베큐 목에 불이 빨리 붙도록 해서 처음부터 일산화탄소 발생량이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착화제에 토치로도 붙일 수 있고요. 주방용 라이터로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성냥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착화제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착화제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닫아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착화제가 불이 붙어서 바베큐 목에 먼저 불이 붙어서 드래프트를 형성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다 불을 붙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잘 안 붙을 것 같고 좀 필요하다면 이렇게 화실문을 조금 열어두시면 실내 공기가 화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불의 삼각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공기 흐름과 관련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공기는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실문을 열어놓으면 실내의 공기가 뜨거운 화실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바지가 바깥에 있는 벽난로라면 또 제바지를 잠깐 열어두시면 제바지를 통해서 많은 양의 공기가 신속하게 빨려 들어가니까 불을 쉽게 피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바지 열어놓는 거나 화실문 열어놓는 거는 오랜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흐름이 빨라져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아까 불의 삼각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 공급을 해서 화실 내의 열을 빨리 높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제바지는 꼭 닫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 흐름이 느리게 올라가면서 화실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장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장작 한 개 반쪽에 놓은 장작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산소가 공급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겉표면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시커멓게 되고 불완전 연소를 내는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사이에 이런 장작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얹어 놓고 불을 붙이시면 산소가 밑면에서 오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 부분을 타고 이 윗부분에 또 산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커멓게 됐던 부분이 다시 불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의 삼각축, 장작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사용자가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통나무 같은 것을 넣게 되면 연료를 많이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부분은 요 밑면밖에 없는 거니까 상당히 적은 양의 연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나무를 넣을 때는 양 사이드에 이런 바베큐 목이나 이런 걸 넣어 주셔야지 절단목의 표면이 전체가 연료가 공급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통나무는 사용하지 마시고 쪼갯목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식4의 장작을 좀 재투입해 볼 텐데요. 먼저 문을 여시고요. 이렇게 이제 타는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가운데부터 이렇게 좀 타게 되죠. 그러면 장작을 재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밑으로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가득 이렇게 밀착시키듯이 이렇게 밑에 꽉꽉 누르듯이 해주시면 장작이
산소와 곧바로 만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툭 놓는 것이 아니고 밑을 다져서 공기 올라오는 데를 밀착시키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하시면 금방 이렇게 쉽게 재투입하셔서 불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작이 타서 많은 양이 떨어지면 저희 오토파일럿 오토매틱은 밑에 공기구멍을 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장작을 투입하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불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착시키는 방법,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의 삼각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공기 흐름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공기 흐름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공기 밀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밀도를 메꾸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실이 잘 붙어서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화실 문을 좀 열어서 라이터를 켜보면 이렇게 공기가 딸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공기 흐름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바지를 여시면 강하게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내 연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을 잘못 붙여서 실내에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장작이 마른 장작을 사용하지 않아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불의 삼각축에 열이라는 게 있었죠. 화실 내에 열이 항상 뜨겁게 존재해야지만 실내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 겨울에 바깥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는 따뜻하죠. 그래서 불을 붙이기 전에 화실문을 열어보시면 연통 내부를 타고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일 때 강하게 붙여서 실내 공기가 빨리 빨려 들어가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연기가 난다, 불을 좀 작게 붙이고 이게 열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반대로 연기가 나오면 화실문을 좀 열어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다가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제바지가 바깥에 있는 경우는 연기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바지를 조금 열어서, 그러면 나오던 연기가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과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부분이고요. 집에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환풍기를 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불을 잘못 붙이셔가지고 실내로 연기가 나온다고 그 연기를 뺀다고 환풍기를 틀어놓으면 실내의 공기가 환풍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밀도가 얕아지니까 연통을 타고 연기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잘못 붙여서 실내 연기가 나왔다. 그때는 그냥 창문 정도만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제바지나 화실문을 열어서 공기를 투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불의 삼각축, 장작, 산소, 열입니다. 연기가 나왔다. 그러면 열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열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장작 투입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열이 올라가서 곧바로 어떤 트러블도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수동 벽난로는 공기구멍이 계속 열려 있으면 이렇게 과열될 겁니다. 저희 오토파일럿 오토매틱이 과열되지 않게 공기구멍을 닫아서 과열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구멍이 계속 닫혀 있으면 이렇게 불안전 연소를 내겠죠. 근데 이 오토파일럿 오토매틱은 화실 온도가 한 20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공기구멍을 열어서 불안전 연소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과열시키지 않고 불안전 연소시키는 걸 없애서 일정하게 꾸준하게 온도를 250도에서 350도 사이에서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추운 날 좀 열량을 빨리 얻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화실문을 열어서
불을 확 붙여서 열량을 많이 내신다든지, 아니면 제바지가 바깥에 있는 벽난로들은 제바지를 잠깐 열어서 공기를 확 넣어서 과열을 좀 시킨다든지. 그렇지만 이거를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지금 순간적으로 화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열 방지 불완전 요소를 방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잠깐 과열을 하기 원하시면 제바지를 약간 연다든지 화실문을 약간 열어서 열량을 많이 얻은 다음에는 곧바로 다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기 흐름이 늦어져서 화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오토매틱이 공기구멍 조절은 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연료를 산소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리고 공기 흐름과의 원리에 대해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만 이해하시면 벽난로 운영은 진짜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벽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 아날로그 난방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마른 장작이 젖었으면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보면 표면이 시커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탔는데도 또 이제 시커멓게 되는 거는 다 장작이 마르지 않은 겁니다. 장작 회사에서 말렸다 그러지만 겉표면만 잠깐 쪄갖고 말려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젖은 장작인 경우에는 잘게 쪼개서 사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작은 꼭 이른 봄에 사셔서 가을까지 꼭 말려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완벽난로의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락킹도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문에 이런 요철 부분이 여기 닿으면 얘가 스프링으로 물고 들어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이렇게 확 열었을 때 얘가 반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이 안 닫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벤치로 요거를 잡으셔서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다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바지가 밖으로 나와 있는 벽난로는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링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링이 떨어지면 이 제바지가 밀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서 장작이 빨리 타버리죠.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요 실링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기존에 이 실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이게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벗겨내고 여기에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버닝타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벽난로 회사가 한국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는 어떤 벽난로의 정보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한 70~80% 정도가 잘못된 겁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노르웨이 신테프라고 에너지 연구소입니다. 에너지 연구단체 20개국이 투자해서 뭐 벽난로를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요. 조력, 풍력, 대체 에너지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22년 12월 달에 벽난로 운영 10개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벽난로 사용자가 급증을 했는데 유럽에도 수동 벽난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댐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벽난로 운영 10개명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요게 네 번째가
장작을 위에다 불을 붙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야지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6번째 내용이 버닝타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공기구멍을 완전히 닫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구멍을 완전히 닫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죠. 버닝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통나무를 많이 놓고 장작을 많이 놓고 공기구멍을 닫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벽난로 본고장인 유럽의 이 에너지 전문 기관에서 버닝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장작을 많이 놓고 공기구멍을 닫으면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주변의 환경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벽난로 회사가 버닝타임 10시간, 뭐 12시간 한국 고객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난로 사용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은 버닝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수동댐퍼를 다 닫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닫아도 한 중간 정도. 그리고 통나무를 넣었을 때는 화실 온도가 250도, 300도까지 올라가서 전체 표면적이 쪄져서 하얗게 전체가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구멍을 아까 12시에 있는 거를 6시까지 내리면 안 됩니다. 줄여도 한 9시까지. 그 다음에 바이킹은 레버를 끝까지 다 닫으면 안 되고요. 한 중간 정도까지만. 그래야지 버닝타임도 길어지고 오래 사용하는데 열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벽난로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 삼각축, 장작, 산소, 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장작이 산소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용자의 역할이고요. 그래야지만 열이 많이 올라와서 화실 내에 열이 올라와서 연기가 역류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유리 끓임이 많이 꼈다 그러면 화실의 온도가 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기가 나왔다 그러면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일어났다 그러면 연통이 막혔거나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오토파일럿이 연소를 잘 시켜내기 때문에 연통 막힐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용자분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정제되지 않은 고체 연료 아닙니까? 그러면 꼭 말리셔야 되는 겁니다. 안 마른 장작, 생나무로 떼게 되면 어떤 벽난로도 장작을 깨끗하게 연소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마른 장작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공기구멍을 거의 막듯이 산소와 많이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난로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창립 6주년인데요. 작년부터 국내 판매 1위 벽난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물류센터에 벽난로가 있는 장면이고요. 올 연말까지 한 1000여 대의 벽난로가 들어와서 새로운 계약자 가정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